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자 어김없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폭염과 장마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폭염특보가 꽤 많은 지역에 내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또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는 사실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35.4도를 보이면서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특보가 거의 다 내려져 있고요. 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폭염경보가 유일하게 또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전 33도, 세종도 33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서쪽 지방은 다 3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겠고요. 반면에 동쪽 지역은 지금 폭염특보가 거의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선선한 바닷바람이 좀 불어 들어오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습니다. 부산 29도 예상되고요. 울산 27도, 창원 31도, 제주 30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겠고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불쾌 지수도 굉장히 높겠습니다. 네, 현재 비가 내리지 않는 걸 봐서는 장마가 또 소강 상태에 든 것 같은데요. 출연 때마다 장마 막바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막바지인가요? 예, 장마가 막바지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한 달 장마 기간이 30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장마가 어느 정도는 막바지에 들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만 장맛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20에서 70mm 정도 장맛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장마가 잠시 좀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이고 내일 밤에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내일 북한 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겠고요. 이후 금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장맛비가 내리다가 오후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장맛비가 예보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에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요일에는 중부지방,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역시 또 장맛비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월요일이 이제 이달 말 3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상청에서는 이달 말까지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평균 장마 종료 시점을 23일에서 24일로 보면 일단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는 일주일가량은 늦게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풍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그 5호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5호 태풍 그리고 아직까지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태풍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개의 태풍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반도의 장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에 의해서 장마가 8월 달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상청의 장맛비 예보가 계속 빗나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폭우가 쏟아질 지역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기상청의 예보는 계속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8월 달에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었는데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장마 예보가 조금 빗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장마 예보를 통 보시면 지난 23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습니다. 수도권에 굉장히 폭우가 쏟아졌고 인천이라든지 서울에서 굉장히 극심한 이 호우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 전날 기상청에서 예보하기로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2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겠다고 봤습니다만 사실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그보다 아래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30mm에서 150mm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보를 기상청에서 조금 덜 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어제의 예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엊그제 기상청에서 남부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120mm 이상 쏟아지는 것도 있겠다라고 봤고 실제로 어제 11시 예보만 보더라도 영남 지방에서 120mm 이상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라고 예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제 오전 11시부터
창원에 34mm 비가 내렸고요. 대구에 2mm 비가 내렸으니까 네. 사실은 기상청의 예보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 정도고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했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아서 조금 의아해하는 모습도 굉장히 좀 많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보를 좀 과하게 낸 것인데 올여름 장마는 사실 굉장히 국지적으로 발달하고 게릴라성을 네. 띠고 있고 좁은 지역에서 폭우 구름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기상청이 예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 보셨던 왼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예보를 덜 낸 경우, 그래서 호우 피해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요. 네. 오른쪽과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재해 측면에서 봤을 때 예보를 과하게 냈는데 실제적으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예. 다행인 상황이죠. 그래서 기상청에서 예보를 좀 틀리긴 했습니다만 뭐 재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예. 과하게 내는 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상청에서 예보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만 좀 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질타 그리고 응원 동시에 좀 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리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올 여름 더위가 뭐 역대급으로 심하다고 하던데요. 네.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뜨거운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장마철에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 한 중간 정도 지점을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일어났었습니다. 올여름 전체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기상 관측사상 두 번째로 이 더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973년 이래로 우리가 전국 관측을 시작하게 됐는데 1994년 이후로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신 것처럼 1994년이 가장 뜨거웠고요. 이후에 이제 올해가 지금 초여름입니다만 네. 두 번째로 뜨거운 이 초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평균 최고 기온이 29.1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1923년에 기상 관측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뜨거운 또 올 초여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장마철이긴 합니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극심한 폭우가 나타난 반면에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열기가 거의 식혀질 그 틈이 없었죠. 그래서 네. 계속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면서 그 평균 최고 기온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한반도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평년보다 더 북쪽으로 치우쳐 올라오면서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형성되면서 남부지방에 굉장히 극심한 폭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 뭐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